예, 반갑습니다. 정가준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격동에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테고, 저 역시도 그러했고, 지난주에 제가 관심 종목을 패스를 했는데, 딱히 그 탄핵이 부결되면서 딱히 뽑을 만한 게 정치 테마주 말고는 없었어요. 금주도 뭐 내나 마찬가지 형태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켰고,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거기에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조금 민감하게 다양한 것들이 반응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 계엄 시점으로 좀 돌아가면 12월 3일이죠. 시장을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시장이 조금 돌려냈는데 12월 3일 날 우리가 계엄이 있고 12월 4일에 장이 밝았는데 아침에 장을 연이 많이 했잖아요. 사실상 저는 그때 이제 계엄을 보고 당시엔 너무 충격적이어 느낌이어서 뭐 시장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곰곰이 했을 때 이건 내일 거의 전체 하한가 수준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거의 웬만한 중소형주들은 다 점화 수준에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한 형태였죠. 다행히 새벽에 해지가 됐고 아침에 주식시장도 뭐 당연히 하락 출발은 했지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다행이었죠. 다행이었고 이후에 다시 또 급락이 크게 나왔다가 일정 구간 반등을 하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 악재 요인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현 정부의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뭐 그것에 대해서 요목조목 얘기를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뭐 트럼프가 되니 뭐 북한이 뭐 어쩌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니 라는 것보다 사실상 우리 현 국내 정세의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은 시장이 좋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의 활개, 그거는 연장선에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그 외에 종목들도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일단 최근에 만들어진 악재는 일단 한 곱이 넘겼다, 한 타임은 지났다 이후에 뭐 아직도 계속되는 거고, 모든 건 ing니까 이후에 발생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격동들이 있겠지만, 일단 한 템포 1막은 끝이 났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반색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일단 균선 회복을 했고 최근에 시장은 좋은 형태가 그나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종목들 한번 보면서 오늘 내일 또 관심 종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형태는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1차적으로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죠. 여기 급락이 나왔던 이 지점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 형태가 끝이 나야 된다,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 박스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일단 가는 걸 목표로 봐야 됩니다. 775포인트 위로 가주는 형태, 요 위에서 노는 형태가 최소한 되어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여기 갭 부분이 여기 2600포인트 위에 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뭐 반등이 아무리 나와봤자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추세는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린 지점에 그대로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악재들 중에 굉장히 큰 악재가 어제 일부 해소되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정치 테마주를 블로그에도 쓰고 했었지만 어쩔 수 없죠. 앞당겨진 5년,
5년에 한 번씩 오는 빅 이벤트인데 5년에 앞당겨진 게 한 3년에 앞당겨진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급작스럽게 준비 안 된 대선 테마의 형태가 이끌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또 많은 종목들이 활개를 치고 그러니까 특정 어떤 대장주의 흐름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산발적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컸던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힘이 없어도 정시테마주는 힘이 있었죠. 당분간 이 기조는 이어질 걸로 파악을 합니다. 많은 얘들도 1차, 2차, 3차 상승이 있을 거고 1차의 수준은 조만간 일단 마무리가 되고 다시 2차, 3차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일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내일이 아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고 이제 재편되겠죠. 첫 번째로 재편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재편, 그 다음에 빠질 것들은 빠지고 갈 놈들은 계속 가는 형태로 재편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로 대선 테마주가 뻗어나가는 형태가 정책주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가량 그래도 할 종목들이 순환으로 대선 테마주 안에서 굉장히 많을 거다.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지난주도 그랬죠. 꽤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정치 테마주 위주로 본다라면은 그래서 계속 정치 테마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그 범위 안에서 말을 하되 정치 테마주 외에 흐름이 살아있거나 강한 애들 위주로 일단 관종을 뽑아보고 정치 테마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방향 이재명 테마주 관련 위주로 보고 나머지 인물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몇 가지만 짚어보는 방향으로 관종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닛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계속 관종을 보였던 녀석인데 꽤 괜찮은 위치에 지금 와있죠. 볼벤 위치 여기가 8만원 구간이에요. 보통 이런 방향에서는 제가 항상 10만원 얘기를 자주 하는데 방향만 맞춰진다면 충분히 10만원까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흐름이고 추세도 만들어내고 있고 거래도 잘 터져주고 있는 형태고 실제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녀석이다. 일단 윗구간 8만원 내일 이거 플러스 출발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출발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 윗구간은 8만원 돌파가 나와주는 형태가 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고 77,000원 라인 긋고 이놈은 내일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신석재 트럼프 관련주로 굉장히 강했던 놈이고 대북으로 좀 엮여 있는데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테마주의 그 확장의 형태 중에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책주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들이 생기죠. 그 중에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경협주인데 그래서 부사산업을 지금 빼놨는데 얘가 최근의 흐름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또 10만원을 바라보는 형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신석재는 일단 내일 뭐 갭 띄우고 좀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라서 일단 제외하고 부산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좋아요. 뭐 내일 또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부산산업은 지금 윗구간 9만원 9만원 여기 91,000원 요 라인 잡고 이날의 종가 88,000원 이렇게 라인 잡고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추세가 괜찮게 나와주고 있죠. 1차 큰 상승을 하고 볼벤 이탈을 하면서 무너졌죠. 이런 형태는 저는 안 본다. 이런 구간에서는 볼 필요가 없다. 여기 다시 돌파하는 게 아니면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랜 기간 하락하면서 완전 무너진 형태가 되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것도 이 앞선 1차 상승의 구간의 거래를 뛰어넘는 대량 거래가 나와주면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3만원 28,500원 이렇게 라인 긋고 그래서 이놈도 관종 포함을 하겠습니다. AI 관련이죠. 그 다음에 SOS랩 이런 종목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두 번의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요 구간 그 다음 신규 상장 당시 여기는 굉장한 저항이죠.
저 구간까지는 일단 멀었기 때문에 이건 없다라고 보고 요 구간만 일단 봐야죠.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여기에 고가 구간이 여기인데 지금 딱 부딪힌 구간인데 이걸 내일 갭으로 뛰어넘어요. 네, 일단 시간의 형태가. 그래서 내일 볼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그 구간이 9,800원 구간인데 만원 중요한 구간이죠. 9,900원 만원. 그 다음에 이 구간이 11,000원 1,500원. 이렇게 라인 긋고 관종 포함을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9,900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괜찮고 갭을 좀 띄우는 형태면 만원 언제 출발하기 때문에 만원 1,500원 라인 긋고 관종 포함을 할게요. 산일전기 얘는 지금 신고가 형태 신규주가 다 뚫어내고 이건 뚫어냈죠. 근데 이런 녀석이 좀 아쉬운 거는 왜 이렇게 거래가 한 번도 안 나왔을까. 그러면 지지 기반을 정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럼 여기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5만원 이까지 사실 다시 빠졌다가도 문제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형태가 출발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후의 흐름 다시 한번 보고 거래 터져 나오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은 뭐 계속 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은 하방을 잡기가 어려워서 지지대를 잡기가 어려워서 사실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데는 뭐 계속 거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거래가 좀 나와주면 좋겠 좀 한번 흔드는 거 털어내는 게 나오면 아마 거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랬다가 가는 게 더 건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관종 포함은 안 하고 꽤 좋죠.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지금 6,000원 구간 6,000원 구간 아이씨 6만원 5,900원 잡아도 되겠다. 5,900원 6,000원 잡읍시다. 6,000원 이 구간 6,200원 이렇게 라인 긋고 관종 포함을 하겠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좋은 구간이죠. 셀로맥스 신규주인데 이것도 내일 뭐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하게도 신규주 어디냐 6,500원 여기 안 깨트리면 일단 봐줘야 된다. 일단 관종 포함 안 할게요. 관종이 너무 많으니까 다 좋은 종목입니다. 이때까지 다 지수한 애들도 다 좋은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다 제가 뭐 선별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대표적인 애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애들에서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형태 이 지금 이재명 테마의 대표격인데 동신건설 이런 형태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그 크게 흔드는 애들은 이 봉이 더 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있죠. 좀 봉이 좀 더 길죠. 들쑥날쑥의 폭이 좀 더 긴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봉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지점을 봐야 되냐면은 일단 이재명 테마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선 테마주의 시작과 끝을 얘가 끌고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이번 대선에서는. 그래서 다른 이 이재명 테마주의 이제 소멸은 전체 정치 테마주의 소멸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간은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텐데 그렇다라면은 전체 방향이 뚜렷하다라면은 그러니까 급등락을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큰 하락이 나오면은 사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 전제는 베이스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다라는 건 정치 테마주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 개별 종목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위험합니다. 그 테마주의 재료는 충분하고 수급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 받쳐주는 형태라서 꽤 괜찮다라고 보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종목이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도 대주주 매도죠. 그래서 그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항상 안고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이유 없는 급등락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고 급락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죠. 왜냐하면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큰 하락, 이유 없는 큰 하락에게는 사주는 게 맞다. 그럼 그 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되느냐?
항상 기준봉 기준으로 봐야 된다. 기준봉 기준. 여기 깨트리면 소멸된 거예요. 여기 깨트리면 소멸된 겁니다. 대장주가 여기를 깨트렸다는 건 소멸된 거예요. 여기 깨트리면 아마 딴 것도 다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을 안 깨트린 범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기준봉 기준으로 봐야 된다. 지금 사실상 대장은 상승률 대장으로 보면 얘죠. 오리엔트 전공인가? 얘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위에서 지금 터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주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급등의 대장주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나 이런 형태보다 급등의 대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 이거 충분히 한번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 깨트릴 수는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볼벤을 보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위험하긴 하고. 그래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봉이다. 기준봉이 갱신되는지도 봐야 되고, 한번 크게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흔들면서 기준봉 갱신할 수도 있어요. 장기간 끌고 간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 지금 대선 지지율로 보면 두 번째가 한동훈인데, 한동훈은 사실 제외하는 게 맞죠. 이번 대선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권 주자들도 사실상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죠. 상황인 만큼. 그러면 오히려 야권 내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가진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안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더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한 명이 김동연 테마죠. 김동연 테마. 얘랑 뭐 PM 풍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가 금요일날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거래를 갱신했어요. 이러면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형태죠. 볼린저 밴드 아래에서 대량 거래 출발. 그래서 김동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여기가 3,000원 구간, 여기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권 내에서 그럼 한동훈이 사실상 지지율이 여권에서는 1위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테마주가 굉장히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월요일날 또 지금 사퇴할 것 같죠. 기자회견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또 그 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메꿀 것이 주로 이제 홍준표, 경남스틸. 뭐 예전부터 얘는 항상 경남스틸이었으니까 테마주. 홍준표 테마주 하면 경남스틸이었으니까 일단 뭐 단일가 가버렸고, 얘도 마찬가지죠. 기준봉을 보면은 요 구간 여기 안 깨트리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된다.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오세훈은 제일 여권에서는 제일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진양산업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위에서 이미 이렇게 터트려 버려서 여기 깨트리면 거의 끝나는데 위태위태하네요. 그럼 오히려 써니전자인가? 써니전자 또 여권 쪽은 좀 안 좋아요. 차트가. 이거 여기 깨트리면 또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테마주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위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김동연 보면 된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전체 그림 안에서 기준봉을 깨트리지 않은 형태라면은,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탄핵시계, 그 다음에 사법시계 뭐 같이 흘러가죠. 사실상 정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 주식을 한다면 그 정도 관심은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변곡점은 계속해서 들쑥날쑥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매를 보시면 된다. 다만 이재명 테마주로 국한된 형태가 분명히 뻗어나갈 때,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뻗어나갔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걸 미리 예상해서 선침해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반응이 올 때 단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응이 올 때 매매하고 빠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몰 구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매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그래서 관심 종목은 정치 테마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고, 정치 테마주는 이재명이랑 김동연 위주로 보는 편이 낫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전체 테마의 재료가 죽지 않는 형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대량 거래 봉을 기준으로 라인을 잡고, 하락 시에는 사는 판단, 그 다음에 수익 주면은 적정히 덜어내는 판단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예상대로 내일부터 시장이 조금 밝았으면 하는데,
이런 효과라는 건 어차피 며칠 안 가겠죠. 며칠 안 갈 겁니다. 결국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가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 구간에는 최소한 올라와 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좀 좋은 상승을 이끌어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차주도 매매 잘 하시고, 꽤 많이 추워졌죠. 예, 감기들 조심하시고 좋은 한 주, 그냥 좋은 연말 되시기 바라면서,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